우리 이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요 얘기를 하고 좀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첫 번째는 첫 두 문장에서 소재와 글의 구조의 단서를 잡는 거, 그리고 지문의 중간부터 글의 구조가 바뀔 수 있음에 조심하는 거, 지문의 중간에 글의 구조가 바뀌면 거기부터 소재를 다시 잡고 안 바뀌면 첫 두 문장 소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를 바탕으로 핵심 소재라는 것을 잡는 거고요. 정답엔 반드시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요거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구조적인 사고였어요. 통념과 반박, 그 다음에 문제점과 해결책, question and answer 같은 구조를 나는 과연 신경 쓰면서 보고 있는지. 두 번째, 인물 집단과 상황 설정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비교될 만한 두 소재가 나왔을 때 그 두 소재의 차이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지. 왜냐하면 특징을 반대로 쓴 선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의 개념을 둘 이상으로 쪼갤 때 그 쪼개진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로 쪼개진 건지는 과연 내가 신경 쓰고 있는지. 그것 또한 특징을 반대로 쓴 선지가 일치불일치 선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제문이 될 만한 표현은 과연 내가 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주제문이 될 만한 표현은 대주어 동사 깔고 가는 표현 뒤에 but, 그리고 more than a 다음 문장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부분 부정의 부분은 신경 쓰고 있는지. 부분 부정이 지문 속에 등장하면 그게 뭐라고 써있든 항상 뭐뭐하다는 불일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교급 문장이 나왔을 때 비교 기준과 비교 대상에 대해선 과연 내가 신경 쓰면서 독해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 전체 집단이냐 부분 집단이냐에 대해서는 과연 내가 챙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보게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주어는 동사다라고만 보고 있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써 있는 동사부터의 얘기를 어떻게든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걸 읽어야만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못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되셔야 글이 쉽게 읽힐 겁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이런 것들로 중심이 잡혀 있는지를 항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이미 문제점이 시작되는 글 같아요. 그리고 여기 대절이 주제거나 반대말이 주제잖아요. 그런데 이 대절은 문제점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99.9% 이 대절의 반대가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99.9% 이 대절의 반대가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재를 잡는다면 첫 번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인간은 유전자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유전자로 인간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뭐뭇에 관해서라는 표현이 concerning이거든요. 뭐뭇에 관해서라는 게 concerning이에요. 혹시 요 전치사들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regarding, concerning. 자, 그 다음에 as for, as to 명사, when it comes to 명사, 뒤에 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with respect to 명사, with regard, with reference, with relation까지 to 명사가 되고 with 대신엔 in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쓰면 pertaining to라는 표현도 뭐뭇에 관해서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뭐뭇에 관해서의 전치사라고 하고요. 이 친구들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제가 바라는 건 이 명사가 항상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은 얘를 문제점이라고 보되 그 얘에 관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복제에 관해서 이 글은 복제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복제에 관해서 인간이 유전자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게 문제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복제에 관련된 얘기고 거기서 유전자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는 게 문제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저 뒤에 솔루션 같은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반박하는 얘기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인간은 유전자만의 산물은 아니다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성공이에요. 자, 그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뭐 정확히 본다고 하면 미디어도 보면 좋고 다 좋은데 저건 놓쳤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관점이 바로 Genetic Essentialism이라는 이 관점인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텔레비전 호스트와 라디오 퍼스널리티는 물었습니다. 가능한지 얘를 블라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읽을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 어려운 지문을 읽을 때 가져야 되는 1번 태도는 모르겠으면 앞문장이랑 같은 말이에요. 저걸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못했다고 못 읽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자,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텔레비전 호스트랑 라디오에서는요. 물어왔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채우는 것이 전체 농구팀을 마이클 조던으로 채우는 것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농구 선수예요. 그래서 전체 농구팀을 마이클 조던이라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로 전부 다 채울 수 있는지 그 복제 인간들로 채울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항상 물어왔다라고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뭘 물어본 것 같으세요? 인간은 반드시 유전자의 산물일까? 라는 게 궁금했던 겁니다. 여기다 더 제가 깊은 지식을 넣어볼게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인간이 만약에 유전자의 산물이라면 유전자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위대한 농구 선수의 유전자로 만든 복제 인간은 반드시 마이클 조던 같은 농구 선수가 되겠죠.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만든 모든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는 복제 인간은 다 농구 선수가 될 거고 그렇다면 그 논리에 따르면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로 농구팀을 다 채울 수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라고 읽으면 잘 읽으셨지만 시험은 끝나 있을 겁니다. 저 시험장에서 이렇게 안 읽어요.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읽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본 적도 없고 이해할 필요를 느껴본 적도 없어요. 같은 말인 거지 뭐. 제가 반응한다면 여기 in response에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는 왜 보는 거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는 왜 보는 거냐면 여기부터가 결과가 되고요. 여기 앞에를 문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가 결과가 된다면 여기부터 뭐가 될 수 있죠?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다를 문제점으로 봤고 여기부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니까 여기 인물 집단도 바뀌네요. 인물 집단도 바뀌고 그 집단이 반복해 왔다. 여기 대절이라고 써 있는 것까지를 보니까 이건 굳이 더 안 읽어봐도 이거 앞에 말을 반박하는 얘기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자 인간의 행동이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을지라도라는 말을 본 순간 여기까지를 읽은 순간 제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 말의 반대가 이 주절 얘기일 거고 이 주절 얘기는 안 읽어도 유전적인 요소가 아닌 부분이 있다거든요. 이게 솔루션이다.
필자는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유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올바른 솔루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에 따르면, 여기 안 읽어도 뭔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의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해서 다 마이클 조던으로 농구팀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다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전자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운동선수의 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복제 인간은 스포츠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결국 농구팀 못 채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됐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솔루션을 가진 친구들이 철학자, 신학자, 전문가들이라는 걸 봤어요. 더욱이 좀 더 가볼게요. 클로닝 이슈가 밝혀주는 건 어떤 방식을 보여주냐면, 자, 매스 미디어가 조장하는 태도예요. 방식, 태도를.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결정론을요.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 이 사람들의 주장은요, 바로 인간은 유전자로만 만들어진 것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써 있는 매스미디어는요, 여기 써 있는 대중매체는 이 사람들과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반대 입장을 가진 반대 집단인지를 확인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건 여기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결정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이 신학자들의 입장과 같은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 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여길 봐야겠네요. 이게 매스미디어의 태도잖아요. 여기 대절. 여러분, 과학적 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걔가 가리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지문에 나오는 과학에 대한 얘기는 뭐밖에 없죠? 클론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게 클론으로 보여요. 복제라는 것이 중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미디어가 갖고 있는 태도는 뭐가 되는 거냐면, 복제 중단할 수가 없다. 복제 할 수밖에 없다예요. 아직까지 전 확신은 못하겠어요. 둘이 같은 입장인지 반대 입장인지. 어쨌든 과학적 발전을 복제라고 본다면 과학적 발전 복제 자체는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걸 암시한대요. 그것이 과학적 결정론인 것 같고, 다음 문장을 갔더니 새로운 집단 또 하나가 등장해요.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주제랑은 상관없는 깔고 가는 표현일 수 있지만 여기 집단이 새로 등장한다는 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집단이 이 태도를 공유한다는 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매스미디어랑 사이언티스트랑은 같은 입장이네요. 매스미디어랑 사이언티스트는 같은 입장이 될 거고, 자, 얘네가 종종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거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한 거죠. 근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뭐죠? 인간을 고통을 줄 수 있는 연구예요. 얘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데, 이 연구 때문에 인간은 고통받게 되는데 contribute to,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답니다.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 집단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문제에 책임을 안 지는 집단이 되겠네요. 인간의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 그럼 얘네는 문제가 있는 집단이 되겠네요. 자, 문제가 있는 집단이 된다면 이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랑 같은 입장이고 매스미디어도 문제가 있는 집단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글의 문제점은 뭐였죠?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게 문제였죠. 그렇다면 매스미디어랑 과학자는 뭐라고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인간은 유전자의 산물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얘네 둘은 반대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이 집단들이에요.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보는 집단, 그리고 이 집단은 복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집단. 그러면 얘랑 반대될 만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할까요? 복제하지 말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건 이 둘이 반대 집단이 되는 거고, 얘네는 이렇게 되는 집단이 되는 거고, 이 집단은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라고 보는 집단이 되는 거고, 얘랑 반대될 만한 집단이 신학자, 철학자. 그럼 인간은 유전자만의 산물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복제를 반대하는 집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제가 뭘 바라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을 때 그래, 보통 신학자들은 복제를 반대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식을 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넣어서 푼다 한들 그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답을 찍었다 칠게요. 어차피 이 질문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답을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답 맞추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정확한 논리관계에 따라 찍었는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잊지 마세요. 항상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사고로 뚫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은 집단, 예,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집단 정리가 되면, 자, 이 글은 뭐죠? 이 글은 첫 번째, 저는 솔루션으로 갈 거예요. 복제 중단해야 된다. 복제 중단해야 된다. 또는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 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전 얘부터 찾을 겁니다. 얘부터 찾을 거고, 만약에 얘를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선지가 없다면 그때 전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선지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눈여겨보는 것은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들, 됐죠? 또는 복제하면 안 된다 같이 말하는 것들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기준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것들부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A번 선지 어때요? A번 선지를 찍는 건 배신에 가깝죠? 얘를 복제라고 봤다면, 복제의 장점들이라고 봤다면 이 지문을 그냥 안 읽은 거랑 똑같아요. A번은 죽었다 깨나도 찍을 수가 없는 선지. 자,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으로 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너무 슬퍼요. C번은 완벽하게 뭐죠? 정반대 선지. 미디어가 안티 클로닝 캠페인인가요? 자, 복제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미디어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봤어야 돼요. 복제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 과학자는 복제하자. 얘네들은요, 복제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안티 클로닝, 클로닝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게 미디어가 되면 대놓고 그냥 정반대 말을 갖다 써놨습니다. 대충 미디어 보고 클론 보고 끌리라고 낸 훌륭한 선지예요. 그래서 솔루션부터 찍겠다는 사고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글에 미디어 클로닝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말고요. 그래서 솔루션부터 복제하면 안 된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의 산물이 아니다 같은 것부터 생각을 해야 3번 선지가 정반대 선지를 보여요. 뭐지 이건? 미디어는 클로닝에 반대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스포츠의 과학적 결정, 이건 진짜 절대 찍으시면 안 되는 선지겠죠? 자,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두 번째가 얘예요. 얘는 왜 틀렸을까요? 얘는 해결책이 틀렸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해결책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해결을 법으로 하자, 해결책은 법이다라는 말을, 솔루션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급한 적 없는 해결책을 여러분들 맘대로 해결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모든 해결책은 써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글에선 하지 말자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법을 통해서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훌륭해요. 그나마 헷갈리는 게 이었으면 잘 읽으신 거예요. 그나마 헷갈리는 선지가 이었으면 그래도 잘하신 거고, 이건 법이라는 해결책을 언급한 적이 없으니 틀렸다. 남은 게 이제 어떻게 되죠? 미디어, 클론의 윤리학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말고는 찍을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